예, 내 마음 찾기 제 9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9주차에는요, 지난 8주차에 이어서 계속 마음 다루기, 이제 마음 다루기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음 다루기를 마치게 되겠죠. 그래서 주제는 기르기와 다지기. 그래서 1교시에는 의욕, 분발, 태평 기르기, 그리고 2교시에는 이제 탐구심, 자존, 소신 기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가지 기본 마음 생김새의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썼을 때의 마음들을 기르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교시에 다지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교시의 학습 목표는 이제 역시 의욕, 분발, 태평스러운 마음, 이런 것을 이제 기르는 법을 이해하고 이걸 일상에서 연습해 보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의욕, 분발, 태평 기르기가 되겠습니다. 자, 늘 해왔듯이 1교시에는 항상 지난주 복습을 하고 들어가죠.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6가지 기본 마음을 잘못 쓸 때, 그럴 때 갖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고치는 방법, 그래서 탐욕, 분노, 무능, 헤맴, 오만, 고집, 이 것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봤죠. 그래서 1교시에 이제 탐욕 다스리기, 분노 다스리기에서 여기 이제 키워드만 적어놨는데요. 탐욕은 행복에 반비례한다. 행복 공식 기억나십니까? 행복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분의 현실. 그래서 이 욕심을 많이 가질수록, 기대를 크게 가질수록 주어진 현실에서 행복도는 적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기대를 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스린다고 했고요. 분노는 이제 내가 옳다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있든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럴 때 이제 생기는 마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잣대, 옳다는 잣대, 이것을 굳이 꼭 고집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노연할 때, 그럴 때 이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느 순간에 분노를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들도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능은 내가 본래 지혜로운데 지금 내가 본래 지혜로운 줄 모르고 이렇게 무능함에 빠져 있으니까 나는 모른다, 근데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무능을 다스려 가고요. 그리고 헤맴은 제대로 알면 의심은 사라진다. 내가 지금 이게 의심스럽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이 둘 다 있는 그대로 알았을 때 이제 해결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오만이나 고집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오만은 잘나고 못남이 본래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걸 명심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오만을 다스렸을 때 불편한 인간관계 같은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고집,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다 맞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고집을 다스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제 이번 주에 기르기로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것. 요 3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그런 일. 이런 거 하면 이제 마음껏 해도 되죠. 그죠? 그런데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하고 싶기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그럴 일일 때 어떻습니까? 어떤 제약 같은 것들이 오게 되죠. 양심에 꺼린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어렵죠.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그런 일일 때는 마음껏 해도 좋다. 자, 나한테는 지금 그런 일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찾아서 하는 것이 이제 의욕을 기르는 방법.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반대로 이제 안 좋은 소리,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같은 것을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 이럴 때 누가 이제 나한테 충고를 하거나 그거 고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고깝게 듣지 않고 정말로 내가 기꺼이 나도 고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나 꾸중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런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듣기 싫다고 짜증내고 언짢은 마음만 가진다면은 발전이 없죠. 또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나빠지고요.
그렇지만 이 쓴소리도 내가 달게 들으면서 나 자신을 갖다가 성장시키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다면 나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죠. 다음에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고민을 하고 염두를 굴려봐도 그렇게 해도 소용없는 일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것에,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런 경우 내가 암만 생각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그냥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편안하게 태평스럽게 있는 것이 좋죠. 알 필요가 없는 일도 그렇지만 또 알면 오히려 번거롭고 거추장스러워지는, 왜 아는 게 병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모르는 게 좋다 하고 태평스럽게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의욕 갖기, 의욕을 길러보는 건데요. 이 마음이가 이 머리띠를 두를 정도로 이제 신나게 일을 하면서 공구를 들고 일은 즐거워하고 있죠. 자,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이게 이제 에너지가 되잖아요. 삶의 바탕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데요. 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뭘 하게 되죠. 근데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건 뭘 하지 않고 뭐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꺼이 즐겁게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낼 때, 이럴 때 이제 생기가 넘치고 활기차고 막 힘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의욕을 가져야 될 텐데, 이 일이 즐거울 정도로 의욕을 갖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자,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만족되었을 때, 그럴 때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본능이나 어떤 충동 같은, 욕망 같은 거죠. 하고 싶다, 감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하고 싶다. 이거는 어차피 할 거라면 기꺼이 즐겁게 하자. 왜냐? 억지로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죠. 이 갈등은 나와 남 사이에 생기기도 하지만 내 내면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하기 싫은데 그거를 막 억지로 할 때, 그럴 때 엄청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이 금방 생기게 되잖아요. 우선 하고 싶은 것일 때 이제 의욕이 생기게 되죠. 근데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실현 가능성, 그것이 실제로 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일 때는 과감하게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이걸 잘 살펴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날아보자,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00m를 5초 뛰어보자, 되겠어요? 내가 운동선수도 아니면서 100m를 10초 안에 끊어본다, 그게 되겠냐 이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무모하게 도전하는 거, 그 참 어리석겠죠. 절망감을 갖게 되기 쉬울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약을 맞으면 아주 황홀하고 좋은 기분이 든다더라. 그래서 마약도 있고, 이걸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해가지고 하는 거 어떻겠어요? 괜찮을까요? 지금 눈앞에 굉장히 맛있는 음식 같은 것이 있어요. 또 그런 걸 이제 파는 가게 같은 게 있는데 먹고 싶죠. 그리고 딱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남의 거 그냥 함부로 막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자, 이래서 해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나와 남, 나와 너, 나와 전체, 나와 모두를 위해서 이게 좋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유익하고 또 필요하다면 한다 하는 건데요. 이런 세 가지, 이건 이제 양심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되겠다, 의욕을 가져도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의욕을 실제로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살면 이제 막 활기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의욕을 가질 만한 것인지 따져보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욕을 가질 것이냐, 의욕을 쏟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거. 이럴 때는 얼마든지 하려고 해도 좋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도 중도에 그만두거나 또 중도에 그만두지 않더라도 하고 나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뭔가 충족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일에 마음을 내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중도에 그만두게 되거나 다 하고 나서 만족스럽지 않은 일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것. 그것에 이제 노력을 경주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발하는 것. 보통 우리한테 이제 그 손해가 되거나 해로운 자극, 위험하거나 해로운 자극 또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꺼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꺼리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꺼리는 마음이 항상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꺼리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자극을 피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이 뒤따라서 위험해서 벗어나거나 또 성장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효용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꾸중을 듣거나 비난을 받을 때 이럴 때 언짢고 기분 나쁘다 하는 감정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내가 하필 왜 이런 소리를 지금 듣게 되지?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꾸중을 듣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었을까? 하고 살펴서 가만 보면 내가 뭔가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좀 안이하게 대처했다든가 잘못했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바꿔보자 하고 이렇게 분발하는 마음을 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적절한 알맞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난이나 꾸중 이것이 가만 살펴봤을 때 만약에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면 오해를 밝히면 되는 거고요. 내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잘못을 고치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분발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상대방 또는 바깥 세상과 자꾸 다투거나 막 겨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의 허물을 고치고 자신의 허물을 고치며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이제 분발하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내 허물을 고치고 바로잡아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은 주변에서 해주는 충고나 조언 또는 비판 같은 것들이 내가 처음에서라도 들을 만큼 근데 알아서 해주니까 얼마나 반갑고 오히려 고맙기까지 합니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그 굉장히 유용한 게 뭐냐면 이 원수한테서 배운다. 나의 원수를 스승으로 삼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내가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쁘거나 막 분통이 터지거나 잠을 못 자게 되거나 막 그럴 말이 없죠. 이게 이제 올바른 지적 같은 것은 이제 굉장히 고맙게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오해해서 비난하는 그런 것까지도 오히려 자신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꺼리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럴 때 짜증내거나 분노에 빠지거나 하지 말고, 이렇게 분노에 빠지지 말고 분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나를 성장시키겠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 배우고 내 것으로 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아주 현명한 마음가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뭔가 꺼려지는 마음을 돌려서 분발의 계기로 삼아보는 것. 실제로 내 일이 잘 풀리거나 뭔가 칭찬을 듣거나 인정을 받거나 이런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하고
굉장히 어렵게 막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뭔가 힘을 내가지고 그걸 이겨내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보면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고 크게 보람이 있는지 이걸 보면 이 분발했을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걸리는 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고칠 것과 또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그런 것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 침착하게. 이 싫은 마음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자칫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러면 이것을 참아도 병이 되고 바깥으로 분출했을 때 분노가 분출되었을 때 관계가 깨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속으로 이게 속으로 갖고 있어도 문제고 분출해도 문제잖아요. 이건 분노에 빠진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노에 빠지지 않고 정신을 탁 차려서 이것 또한 나를 바르게 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마음을 내면 이렇게 분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침착하게 바라보면 오해를 풀 일인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잘 받아들여서 내 스스로 노력해서 고쳐나가야 할 일인지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죠. 내가 좋은 걸 하라고 그러는데도 도닦으란 얘기냐 하면서 그렇게 반항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런 건.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태평해지기.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이가 뭘 잘라내고 있죠. 나도 갖고 싶고 하고 싶고 근데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네가 먼저 안 그랬어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끄럽단 말이에요.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이 시끄러운데 이거를 탁 잘라버리는 거죠. 공연히 마음을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잖아. 탁 잘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신경 탁 끄는 거죠. 태평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 것에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알아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보람이 있나요? 그냥 마음은 그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질 뿐이죠. 그러니까 알건 모르건 아무 상관없는 것, 몰라도 되는 것,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게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에는 아예 마음을 쓰지 않고 설사 이게 내 귀에 들리더라도 한 귀로 흘려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태평스럽게 그렇게 이제 실제 태평해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의 생활을 할지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될지 살펴볼게요. 가만 보면 자기한테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공연히 남의 일에 배나라 간나라 하면서 참견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막 그 사람 뒷담화를 하면서 막 까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경우들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설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대개 구설수에 오르는 것들은 좋은 내용들보다는 남을 깎아내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것에 이게 이제 자기 어떤 피해의식이라든가 열등감이라 하는 것들이 막 모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태평하게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쉽게 흥분하고 아직 확실한 일도 아닌데 너무 속단해 버리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번민에 빠져들고 또 이제 남의 일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자기 일일 경우는 또 이제 번민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 세상 많은 일들은요, 다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그것이 이제 나와 관련된 것도 관련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 관련된 내가 해야 될 일도 그렇게 많은데 그것에 이 마음을 쏟지 못하고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불필요한 그런 것들에 자꾸 에너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힘들고 지치게 되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가 다 나름의 이유로 해서 어떤 연관관계 속에서 또 해결돼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가만 그냥 두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도 많고요.
아예 그냥 모르고 지나는 것이 훨씬 좋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매사 다 알아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왜 긁어부스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긁어부스럼. 그러니까 뭐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아무로 갈 때 막 간지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긁고 막 이렇게 하면은 더 상처가 덧나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 것처럼 그냥 가만 놔두면은 해결될 일을 괜히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서서 하다가 더 망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반대로요. 내가 아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온갖 그 수단을 다 짜내고 이렇게 해도 실제로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일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럴 때는 아예 마음을 거두어가지고 관심을 탁 끊어버리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될 일을 자꾸 붙들고 늘어지는 거, 그거는 공연히 내 에너지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는 연습. 이제 저도 좀 그런 편인데, 그 군대 가서 밥 먹을 때도요. 그러니까 군사훈련 받을 때, 그럴 때 남들 한 3숟가락 뜰 때 전 다 먹고 막 이런 정도로 굉장히 빨리 먹었었어요. 이런 버릇이 왜 생겼나 하고 보니까 형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 때 먹을 건 적고, 그래서 그냥 달려들어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빨리 먹는 이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건강 상식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죠. 밥을 먹을 때 뭐 몇십 번 충분히 씹고 천천히 먹는 것이 소화되는 데도 좋고 하다고 합니다. 근데 성질 급한 이제 빨리 먹고 막 체하기도 하고, 그리고 먹은 것들의 대부분이 영양분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똥으로 나와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같은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천천히 먹으려면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질 필요가 있겠죠. 또 반대로 천천히 먹게 되면 마음이 느긋해질 거예요. 또 뭐 이제 시끄러운 싸움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다 구경하고 뭐 끼어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웬만하면 끼어들지 말고요. 어떤 또 작은 이해관계에 너무 연연하고 이렇게 조급증 같은 것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여유를 가져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느긋하게 태평하게 지내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떤 일은 그것에 신속하게 재빨리 탁 대응을 해서 풀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가만두고 봤을 때 그럴 때 잘 해결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밥을 지을 때 어때요? 밥을 이제 얹혀놓고서 막 이제 가열을 하고 압력밥솥에 막 이렇게 밥을 하고 있을 때 가만 놔두면 얘가 해가지고 뭐 김이 나고 뭐 소리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됐나 안 됐나 열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엉터리가 되죠. 예,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재빨리 대응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제 느긋하게 여유롭게 대처할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저 그런 일이 있을 뿐 하는 태도로 여러 이제 다른 생각이나 판단 같은 것들이 막 자동적으로 막 잇따라서 막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이제 그 마음이가 끊어버리는 거 봤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태평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고 이게 필요한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평해지기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고민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 그리고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길이 탁 막혀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어요. 막 이럴 때 그냥 뭐 경적 빵빵 울리고 이제 먹을 게 뭐든 막 이렇게 살피고 그러든가 뭐 교통정책이 엉망이다 뭐 이러면서 열을 내고 화를 내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막히는지 이렇게 알면은 또 뭐 길이 뚫리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다면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이 막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막힐 때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 아니겠어요? 자, 1교시 수업을 정리해 볼게요. 고치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고요. 이 고치는 것만 하게 되면은 계속 힘이 들어요. 근데 이 바람직한 것을 기르는 것, 이것을 함께 하게 되면은
이제 온전하게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다루는 것이 이 고치기와 기르기가 함께 될 때, 그러니까 상과 벌이 함께 될 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함께 통합적으로 될 때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르기에 있어서 세 가지 살펴봤죠. 의욕. 의욕은 세 가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것. 이것에 마음을 쏟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바른 의욕을 가졌을 때, 이 바른 의욕이라는 것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의욕을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이뤄낼 수 있죠. 이건 이제 의욕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분발. 꺼리는 상황이나 자극 같은 것도 내가 제대로 잘 쓰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 그러면 분노에 빠지지 않고 분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기웃기웃할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막 알려고 덤비는 마음을 탁 놓고 그리고 딱 쉬면 그러면 태평해질 수 있게 되죠.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며 저런 일이 있을 뿐 하고 물가에서 파도 치는 걸 바라보듯 그렇게 여유롭게 바라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에는 무능이 아닌 태평, 그죠? 태평 그리고 뭐죠? 갑자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 세 가지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2교시에는 이제 남은 세 가지 탐구심, 자존, 소신 이것을 어떻게 기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